안녕하세요. 준호 아카데미 나경입니다. 오늘은 손상모를 완벽히 커버하는 단발 C컬펌을 배워보고 있는데요. 지금부터는 베이스 커트 위에 어떻게 연화 과정을 시행하는지 보여드릴게요. 전 시간에 모질 파악을 해봤는데요. 지금부터는 그 두상을 파악한 위에 어느 부분에 뿌리펌을 들어가는지 결정을 한 뒤 연화를 들어가게 돼요. 일반적으로 많은 여성들이 원하는 얼굴이 작아 보이는 두상을 연출하기 위해서 뿌리펌을 진행하게 되는데, 이 모델의 경우는 두상이 솟아있는 두상으로서 오히려 전체적으로 다 뿌리펌을 들어가는 것보다는 꺼져 있는 앞머리 존 부분만 연화를 들어가서 뿌리를 살려주는 것이 전체를 들어가는 것보다 훨씬 더 효과적으로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연화는 앞머리 부분만 뿌리를 진행할 예정이고요. 약제를 선택함에 있어서 많은 부분에서 어떤 약을 선택해야 되는지 고민을 하게 되는데,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메이 부분의 건강한 부분에 건강한 약을 먼저 테스트 삼아 연화를 시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부터 연화를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이프 부분부터 연화를 들어갈 건데요. 일반적으로 네이프 부분은 건강한 부분이기 때문에 사용하시는 약 중에서 좀 건강한 약을 먼저 테스트 삼아서 진행한다는 느낌으로 하셔도 괜찮으세요. 모델 같은 경우는 네이프 부분을 아까 전 시간에 굉장히 짧게 커트를 했거든요. 그래서 한 번에 원터치로 들어가셔도 괜찮으세요. 네이프는 약액을 테스트한다는 느낌으로 우선 진행을 해주시고요. 반응의 속도를 본 뒤 다음 부분에 진행할 약제를 선택하시면 되세요. 지금 모델의 경우는 염색을 좀 주로 하셨던 모발이어가지고 조금 반응이 빨리 나오고 있거든요. 약제를 손상모, 준호펌제의 멀티펌제 손상모를 이용해서 지금 연화를 하고 있습니다. 연화를 진행할 때는 건강한 부분부터 연화를 해야 되기 때문에 대부분 한 번에 올라가기보다는 옆으로 가시면서 하시는 게 좋으세요. 좌우로 왔다 갔다 모발의 손상도를 확인하면서 하시는 게 제일 좋으세요. 그리고 열펌제가 발라지면 내가 그 부분은 펌어를 하겠다는 뜻이기 때문에 곱슬이 없는 모발의 경우는 굳이 많은 부분을 펌제를 바르기보다는 자연적인 볼륨을 그대로 활용하시는 게 더 좋을 때도 있거든요. 하지만 곱슬이 많다 그러면 연화제를 좀 더 위까지 발라주시면 돼요. 지금 보면 양쪽 사이드를 들어가죠. 탑 부분의 머리가 일반적으로 좀 더 손상이 많이 되어 있고 가는 머리들이 많기 때문에 그거는 모발의 상태에 따라서 그렇게 진행하시면 돼요. 손상이 많은 경우는 모발이 반드시 젖어 있는 상태로 하시는 게 훨씬 더 좋으시고요. 연화를 진행하다 보면 모발이 펌제를 빨리 흡수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는 내가 육안으로 파악했던 것보다 실제적으로 훨씬 더 건조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약제를 조금 더 약하게 믹스해서 사용하시는 게 더 좋으세요. 지금부터는 탑 부분에 뿌리펌을 진행할 부분이 연화를 할 거거든요. 그 부분은 아까 진행했던 연화 부분보다는 좀 더 뿌리 쪽으로 가깝게, 그리고 어느 부분까지 뿌리펌을 들어갈지는 아까 정했잖아요. 앞머리 존 부분만 들어가겠다. 그래서 그 부분에는 뿌리펌을 진행할 거라서 좀 더 가까이 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때는 양 사이드에 서서 연화를 하는 것보다는 앞부분으로 떨어지는 머리이기 때문에 그 위쪽에서 연화를 하시는 게 훨씬 좋으세요. 윗부분에 연화제를 도포한 다음에 아래를 연결할 때의 기준은 전체적으로 최소한 밑머리 부분에 연화제가 도포된 뒤 10분 정도는 모발이 견딜 수 있을 만큼의 강도를 계산해서 도포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연화제를 바르자마자 세척을 하러 간다. 그런 경우는 잘못된 방법의 연화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가지고 계신 손상모에 내가 반응이 좀 빨리 나온다. 그럼 산성펌제나 아니면 PPT를 믹스해서 펌제의 강도를 낮춰서 들어가시면 되고, 밑에 부분을 도포한 뒤 적어도 7분에서 10분 정도 머리가 견딜 수 있을 만큼의 시간을 봐주시는 게 연화의 포인트라고 볼 수 있어요. 열펌을 연화제를 도포하면서 펌제에 반응하는 모발의 속도를 보고 사용할 기기를 변경하기도 하고 디자인의 로드나 온도 등을 가늠하기도 해요. 계산했던 것보다 열펌의 반응 속도가 좀 빠르다. 그러면 내가 사용하려고 했던 열기구의 온도를 더 낮춰서 진행하는 것도 방법이고요. 지금부터 한 7분 정도는 모발이 버틸 수 있도록 해주셔야 돼요. 연화를 볼 때 무턱대고 열 처리를 넣기보다는 자연 타임을 많이 보는 편이에요. 아주 건강한 머리가 아닌 다음에는. 왜냐면 어떤 시점에서 확 속도가 빨라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연화가 나오는 속도가 좀 빠르다 그러다 싶을 때는 중간에 변하는 지점을 좀 체크해 줄 필요가 있어요. 지금 같은 경우는 자연 타임을 보다가 기연부 여러 번 염색을 했던 것 같아요, 모델이. 그래서 그 사이 중간에 빨리 연화가 나오는 부분을 낮은 pH의 약제로 조금 속도를 둔화시킨 거예요. 특히 탑 쪽 부분에는 염색을 많이 했던 것 같거든요. 그런 부분은 연화 속도를 조금 천천히 나오도록 조절하고 있습니다. 자, 이 상태로 조금 자연 타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테스트를 좀 볼 건데요. 조그만 부분의 머리 양을 떠서 약액을 충분히 닦아낸 뒤 갖고 계신 꼬리빗에 트위스트로 감아봅니다. 감고 뺀 뒤에 동일한 강도로 한 10초 정도 눌러주세요. 컬의 정도를 보고 정하는데요. 아직은 조금 더 있어도 될 것 같아요. 이때 트위스트 된 정도만을 믿고 나올 때까지 기다리다 보면 과연화가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건 왜 그러냐면 모발이 갖고 있는 모발의 강도가 다 다르기 때문에 두껍고 힘 있는 모발의 경우는 내가 연화의 시간을 충분히 오버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 힘을 갖고 있게 돼요. 그래서 그 경우까지 기다리면 안 되고, 그럴 경우는 항상 그물법이랑 같이 동시에 보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연화는 한 군데만 보지 않고 연화가 많이 진행됐다고 생각하는 부분, 그리고 연화가 조금 더디 나와서 안 나올까 봐 걱정인 부분, 이렇게 나눠서 보는 게 좋아요. 얇게 떠서 약액을 닦아내고요. 꼬리빗에 트위스트로 감아봅니다. 이때 꼬이지 않게 평평하게 피는 게 중요하고, 빼서 동일한 힘으로 10초 정도 눌러주세요. 로트를 사용하는 것보다 이게 더 편리하고 빠르게 테스트를 볼 수 있어요. 생각보다 잘 버티고 있어요. 머리가 염색모로 인해서 조금 약한 약을 도포했는데도 불구하고 과도하게 진행되진 않고 잘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마찬가지로 양옆의 사이드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일하게 10초 정도 누를게요. 괜찮죠? 아직 탄력 있어요. 괜찮아요. 옆에 머리는 컬이 잘 나왔는데 메이프 쪽에 머리가 안 나오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는 건강한데 옆머리에 연화가 빨리 진행되다 보니까 뒤에 머리, 네이프 쪽 머리도 약한 약을 바르게 되는 경우, 뒷머리는 컬이 안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이렇게 조금 더 시간을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은 연화가 이제 급속도로 진행이 돼서 그물법으로 봤을 때 연화가 많이 나왔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아까랑 다르게 지금 색깔이 많이 변색이 됐죠. 이럴 때는 모발의 안정화를 위해서 pH를 모발에 먼저 도포해 줍니다. 손상이 많은 머리인 경우 이 과정을 생략하고 세척을 들어가게 되면 물로 세정하는 과정에서 모발 안에 있어야 될, 머리 안에 있어야 될
단백질이나 유수분이 빠져나가서 머리가 굉장히 건조해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pH로 모발을 좀 안정화하는 과정을 넣으셔야 돼요. 이때는 꼼꼼하게 발라주는 것보다는 손상된 부분에 빨리 도포하는 게 더 포인트예요. 왜냐하면 연화가 지금도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갑자기 색깔이 지금 바뀌고 있거든요. 이렇게 손상도가 많은 경우에는 반드시 pH로 모발을 안정화시켜줄 필요가 있어요. pH를 바르면 모발이 바로 안정화가 돼야 되는데 지금 보시면 네이프 쪽은 건강하기 때문에 바로 좀 안정화가 되는 반면 양 사이드 옆은 조금 더 천천히 진행되는 느낌이 있거든요. 이럴 때는 갖고 계시던 PPT를 모발에 많이 발라주셔도 좋아요. 그러면 아직 세정하기 전이기 때문에 모발을 복구하는 펌으로 진행을 하실 수 있는 방법이 여기에 해당이 돼요. 지금까지 연화를 세척하였고요. 연화 세척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pH로 안정화를 시킨 다음 모발의 건조함이 세척 과정에서 느껴진다면 그때 PPT를 충분하게 다시 한번 진행해 주시는 게 좋으세요. PPT, LPP 뭐든 좋습니다. 그렇게 연화 세척을 하고 나서 이 모델은 뿌리펌을 진행할 거거든요. 그래서 뿌리펌 진행하기 전에 열펌으로 진행을 할 거라서 젖은 상태에서 세팅하듯이 진행을 할 겁니다. 이 모델의 경우는 두상이 약간 위쪽이 솟아있는 두상이라서 전반적으로 다 뿌리펌을 진행하기보다는 그 부분, 특히 꺼져있는 앞부분에 집중적으로 뿌리펌을 들어가는 게 전체를 다 하는 것보다 훨씬 더 효과적이세요. 배에 가마가 살짝 있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홀슈즈 섹션을 이용해서 뿌리펌을 진행하거나 삼각형을 이용해서 뿌리펌을 진행하게 되는데 이 모델의 경우는 앞머리가 뜨기 때문에 그 부분을 빼놓고 하셔야 되세요. 안 그러면 뿌리펌이 끝나고 나서 그 부분이 과도하게 솟아서 정면에서 봤을 때 오히려 이렇게 곱슬처럼 보이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빼고 진행하는 게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모델의 두상에 맞춰서 진행하시면 되세요. 욕심을 과도하게 내서 첫 단부터 엄청 많이 뿌리를 살리고 싶어 하시는데요. 오히려 그게 더 인위적이고요. 차츰 첫 번째보다는 두 번째 좀 더 뿌리를 살리시는 게 예쁩니다. 열펌과 동일하게 뿌리펌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과정은 세팅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너무 온도가 높으면 열로 인한 모발에 손상이 있을 수 있어서 처음에는 습식이라서 조금 낮은 온도로 한번 애벌로 뿌리를 잡아주시는 게 훨씬 좋아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첫 번째는 두 번째보다 좀 더 살릴 거라서 이제 약간 더 존을 넓힐게요. 습식이라서 충분히 뜸을 주는 게 중요하세요. 어디까지 진행할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두상의 위치를 고려해서 진행하는 게 좋으세요. 이렇게 애벌로 진행을 했다면 여기서 연화가 너무 과했다거나 모발이 손상도가 심할수록 온도를 더 높일 수 없고 모발이 어느 정도 버틸 수 있다, 조금 더 볼륨을 살릴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드신다면 온도를 높이셔도 돼요. 지금부터는 수분이 한번 날아갔기 때문에 좀 더 편안하게 진행하실 수 있으세요. 가로 섹션으로 진행을 했기 때문에 마무리 전에 자연스럽게
섹션을 한번 훑어줍니다. 너무 인위적으로 한쪽 부분만 동그랗게 살지 않게 해주는 게 중요하세요. 지금처럼 뿌리가 많이 살았죠? 주의하실 것은 이 모델분의 두상 모양이에요. 전반적으로 다 살리기보다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볼슈즈, 삼각 이렇게 지금 보시면 자연스럽죠? 이렇게 살려주시면 좋아요. 주의하실 점은 너무 아래까지 살리면 오히려 윗부분이 살아 보이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경계라서 자연스럽게 피하시고 여기서부터 이렇게 살려주시면 되세요. 머리를 말리고 펌어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와인딩을 들어가 볼 건데요. 머리를 다 말리실 때 컬을 조금 느슨하게 하고 싶다. 그럴 때는 머리를 많이 말리고 모발이 손상도가 너무 많다. 그럴 때도 머리를 좀 더 많이 말려주시는 게 좋으세요. 앞머리부터 말아볼게요. 손상이 있는 경우는 머리를 바짝 말리고 LPP를 써주고 손상이 조금 없다. 아니면 컬이 조금 늘어진다. 원래 모발이 컬이 잘 안 나온다. 그럴 때는 수분감을 남겨둔 상태에서 LPP를 쓰시는 게 좋으세요. 보니펌의 디자인을 생각하면서 C컬을 한 바퀴에서 한 바퀴 반 정도 말아주는 게 좋으세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연화를 하면서 연화에 나오는 속도가 조금 늦고 건강했다. 그러면 한 바퀴 반 정도. 연화가 나오는 속도가 빠르고 반응을 빨리 했다. 그럴 때는 한 바퀴 정도만 말아도 되세요. 그런 거는 연화를 진행하면서 결정하시면 되세요. 보니펌의 디자인 상에서는 위쪽은 조금 굵게 말고요. 양 사이드에 한 단은 조금 타이트하게 말아주시는 게 좋으세요. 지금 이쪽 부분을 말 때는 조금 좀 타이트하게 말아줍니다. 그리고 좀 더 가까이. 두상에 따라서 두상이 굉장히 좁다. 그러면 뒷부분의 탑은 하나만 진행하셔도 충분하세요. 근데 두상이 조금 넓다. 그럴 때는 두 개로 진행하시는 게 좋으시고요. 어디까지 와인딩을 세팅으로 할 것인지 일반 로트를 이용할 것인지 정하는 거는 모발 양의 두께에 따라서 다르게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모델의 경우는 네이프선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모량이 많고 길이가 또 굉장히 짧기 때문에 일반 펌의 로트는 사용하지 않고 볼륨 매직을 이용해서 네이프를 디자인할 예정입니다. 양 사이드보다는 컬을 디자인할 때 뒷부분이 조금 더 컬감이 있는 게 좀 귀여운 보니펌의 이미지를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뒷머리는 하나 작게 와인딩 하셔도 괜찮으세요. 이 마지막에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와인딩을 할 건지 아니면 볼륨 매직을 할 건지 그걸 정하시면 되고, 모량이 좀 적다 그럼 당연히 와인딩이 좀 더 예쁠 거고, 모량이 좀 많다 여기가 너무 빵빵하게 되면 너무 과할 수 있으니까 그때는 볼륨 매직으로 진행을 할 거고, 모델의 경우는 볼륨 매직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볼륨 매직으로 컬의 정도를 매끄럽게 연결해서 디자인할 건데요.
좀 전에 네이프 쪽은 머리가 기장이 짧기 때문에 볼륨 매직으로 진행한다고 말씀드렸거든요. 가장 작은 매직기를 사용해서 볼륨 매직으로 깔끔하게 넣어줍니다. 충분히 뜸을 줘서 안으로 잘 말릴 수 있도록 디자인해 줍니다. 네이프 쪽의 머리는 건강하고 굉장히 짧기 때문에 위쪽 머리를 할 때보다는 충분한 시간으로 뜸을 주면 자연스러운 잉커를 만드실 수 있거든요. 위쪽의 세팅 부분은 이미 컬이 형성되어 있는 부분이라서 곱슬의 정도에 따라 텐션을 조정하면서 피면 되는데 네이프 쪽은 처음으로 열이 닿는 거잖아요. 그래서 조금은 과하다 싶을 정도로 볼륨 매직으로 컬을 만들어 주어도 좋아요. 이전에 뿌리펌을 진행했던 부분은 위쪽의 볼륨감과 컬을 만들었던 아래쪽의 볼륨감을 자연스럽게 연결해 주는 게 포인트인데요. 뿌리펌을 진행했던 각도와 동일하게 높이 들어준 다음에 자연스럽게 연결해 줍니다. 뿌리펌 했던 부분은 각도가 처지지 않게 동일하게 연결해 주셔야 돼요. 시켜주시고 연결해 주세요. 양 사이드 부분은 컬이 처지지 않게 주의하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마찬가지로 매직으로 연결할 때도 그 부분은 텐션 있게 작업해 주시는 게 좋아요. 이제 뿌리펌한 부분이 다시 사이드에서 나오죠? 그 부분의 각도를 유지해 줍니다. 너무 평평하게 펴지지 않게 자국을 연결해 주시는 게 중요해요. 지금 보면 매직기 작업을 할 때도 초벌 작업이라고 해서 피는 작업을 하지 않고 연결하거든요. 지금 보면 보세요. 각도를 계속 돌려주셔야 돼요. 탑 부분으로 올라갈수록 뿌리를 살려줍니다. 이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기 뿌리가 좀 벌어지는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은 같이 잡아서 동시에 진행합니다. 제일 많이 살리고 싶어 하는 부분이 지금 하는 탑 부분이거든요. 그 부분은 각도를 많이 들어서 진행하시는 게 좋고요. 보여드릴게요. 아까 좀 전에 진행을 했더라도 한 번 더 자연스럽게 연결해 주시는 게 좋아요.
거울로 부족한 부분이 있는지 한 번씩 확인해 주시면 좋아요. 모두 다 연결이 되었는지, 빠진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 덜 펴진 곳이 있는지 없는지 체크해 주시고요. 모두 다 좋으면 중화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중화를 하기 위해서 와인딩 작업을 할 건데요. 제일 중요한 것은 뿌리펌을 한 부분이 너무 처지지 않도록 와인딩 하는 게 좋으세요. 그래서 최대한 많이 말아서 뿌리가 눌리지 않도록 해주시는 게 좋고요. 괜히 아래쪽으로 이렇게 말지 마시고 뿌리 부분이 처지지 않도록 최대한 위로 마르셔도 돼요. 중화를 진행하는 동안 발열 반응이 있다던가 너무 뜨겁게 거품이 난다던가 하는 경우가 간혹 있을 수 있어요. 모발이 조금 손상이 많은 경우, 건조한 경우,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중화를 진행할 때 발열 반응이 있다, 뜨거워진다, 그러면 바로 pH를 뿌리셔서 그 발열 반응을 식혀주시는 것도 좋으세요. 그리고 뿌리펌만 하러 오신 고객님들의 중화를 할 때는 앉아서 하시는 것보다는 샴푸실에 누운 상태에서 거품 중화제를 이용하면 뿌리 중화하면서도 볼륨이 죽지 않게, 볼륨에서 손해보지 않도록 할 수 있거든요. 지금 같은 경우는 컬이 조금 자연스러운 스타일이잖아요, 보니펌이. 그래서 와인딩을 말아서 진행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중화 작업이 끝나면 갖고 계시는 pH 밸런스 등을 이용해서 가능한 한 빠른 상태의 원래의 pH로 돌려주시는 게 복구펌의 기본이세요. 다 와인딩을 했고요. 이렇게 와인딩 하신 다음에 누운 상태로 중화하시는 게 더 좋으시니까 중화하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젖은 머리를 펌을 완성할 때 말릴 때는 자연스럽게 뿌리펌의 볼륨을 살려주는 게 포인트인데요. 원래 넘기려고 하는 역방향으로 충분히 바람을 넣어서 자연 볼륨을 살려주시고 거의 다 말라갈 때쯤 반대쪽 원래의 방향으로 넘어오셔서 뿌리 볼륨을 확인시켜 드립니다. 돌려서 말리는 건 보니펌 같은 경우는 자연스러운 시컬펌이 포인트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돌려 말리실 필요는 없으시고요. 거의 다 말릴 때까지 뒤에서 앞쪽으로 충분하게 바람을 넣어서 자연스러운 볼륨을 먼저 만들어주는 게 중요하세요. 머리가 80~90% 이상 말랐다고 생각이 들 때 그때 자연스럽게 돌리면서 갖고 있는 시컬펌의 느낌을 살려주시면 됩니다. 집에서 손질하기 편하게 할 때는 갖고 계시는 고객님에게 큰 그루프를 사용해서 가운데부터 다 말리신 다음에 사용할 수 있게 해드리고요. 앞쪽에 뿌리를 살릴 수 있게 충분히 고정시켜 주시고요. 자, 이렇게 고정시킨 다음에 드라이로 열을 줍니다. 충분히 열을 식혀준 다음에 볼륨을 살려주세요. 잘 살았죠? 자, 여기까지 손상모를 완벽히 커버하는 단발 시컬펌에 대해서 배워보았습니다. 실제 고객님을 대상으로 펌을 진행할 때는 생각보다 여러 가지를 고려해야 되는 것이 열펌인데요. 어렵지만 열펌의 매력이 거기 있다고 생각합니다. 스타일 상담, 모발 진단, 컷, 펌 각 단계를 천천히 리뷰하시면서 본인이 부족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을 완벽히 보완한다면 누구나 다 열펌 전문가가 되리라 확신합니다. 다음에는 좀 더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